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직도 집에 못 가고 계시는 말하는 몸의 공동저자 박선영 작가님 그리고 오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가고 싶은 박선영입니다. 집에 곧 보내드려야 될 텐데. 네, 할 빨리 얘기가 아직 보내드릴게요. 많아요. 네, 아직 죽겠어요. 네. 세 번째 에피소드 저희가 함께 녹음해 보려고 인사드렸는데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좀 몸에 대한 심각했나요? 상처. 얘긴 전 즐거웠는데. 네, 즐거웠는데 네. 나름 또 심각했습니다. 몸에 대해서 미안한 기억이나 뭐 그쵸. 싫어질 때에 상처, 대해서 이런 것들.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보다는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박선영 작가님은 네. 몸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몸에 대해 좋았던 기억이 이게 제가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타인이 저를 만져줄 때 항상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 스킨십이 네.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손을 잡아줄 때. 어제 제가 청와대 단식농성장 방문을 했는데 네. 말하는 몸 출연자가 계신 거예요. 어머. 잠깐 오. 들르셨대요. 그래서 오.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되게 평소에 어려웠던 선생님인데 네. 갑자기 너무 손을 반가우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제 손을 덥석 잡고 계속 안 놓고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거친 손이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잡고 있는 게.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잘 안 잡잖아요. 손 안 잡잖아요. 요새는. 어. 주먹 박 너무 이 타인의 손을 잡아본 게 오랜만이어서 네. 그런 기억들. 그리고 이게 참 누군가가 나를 만진다는 게 함부로 할 때는 너무 불쾌하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 경계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닿을까 봐. 네. 근데 안전한 기분에서 누군가가 나를 만져줄 때는 항상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정혜윤 PD님도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정말 좋았던 기억은 몸에 대한 기억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뭐 어깨를 닿았던 부분이나 뭐 부드러운 목소리라든지 잡아줬던 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몰랐지만 누군가는 제 손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에 대해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맞아요. 네. 누가 안아준다거나 누군가랑 서로 팔짱을 낀다거나 이래서 되게 친밀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오지는 혹시 가장 좋았던 기억 있나요? 아, 저는 조금 다른데 저는 제가 어떤 이게 몸이 숙련된다는 경험을 했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동작이나 못했던 자세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농구나 이제 마라톤 같은 힘든 운동을 했을 때 느꼈거든요. 그 전에 안 됐던 내 몸이 많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진짜 뭐랄까 그 순간이 있거든요. 되게 안 되던 드리블이 막 연습을 열심히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미끄덩한 느낌이 있어요. 쟤네? 막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한 구간이 막히지 않고 딱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그때 그런 운동들을 할 수 있었던 힘든 90%의 시간 중에 그 작은 10%의 시간 때문에 그 운동들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몸으로 직접 해보는 거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소리를 낼 때나 아니면은 소리를 지를 때, 노래를 부를 때. 소리 지를 때는 또 뭐죠? 화가 많으신가 봐요. 함성을 지른 건가요? 아, 제가 소리를 크게 잘 내는 편이 아닌데 예전에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소리를 질러보지 않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트이는 목소리를 내려고. 네, 안 질러본 사람은 발성이 안 돼 있대요. 작은 신기하네. 목소리만 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집에서 막 발성한다거나 소리 소리 질러보면은 되게 통쾌한 거예요. 층간 소음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오지처럼 운동에서 무언가를 이뤘을 때도 굉장히 쾌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은 온라인 북클럽 에피소드의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들으시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 있으시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할 수 궁금하다. 있는 일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몸으로 하는 게 있다면 노동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쵸. 하루의 아무도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일에 때문에. 꼽히진 않았지만 그러게요. 일 얘기는 아무도 안 했네. 네,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몸에는 노동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작가님은 일하는 몸 중에 특별히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런 몸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육체 노동이 아닌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육체 노동인 것이 이제 콜센터 직원인 오이진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줌을 참아야 되고
네. 맨날 나갈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목소리를 내서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몸을 쓰는 거잖아요. 성대를 그쵸. 물리적으로 그쵸.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정말. 그리고 뭐 우리 사무직 노동자들 다 공감하시지만 앉아서 지탱하고 뭐 눈으로 다리 보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몸을 써서 하는 노동인 것인데 항상 콜센터 노동자는 감정 노동으로만 그쵸.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물리적인 지원책들도 좀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뭐 되게 자주 확보를 해준다거나. 휴식, 몸의 네. 휴식을 뭔가 확보해준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고 오이진 씨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냥 나의 노동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노동을 시작할 때는 되게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설을 쓰시는데 이런저런 일을 알아보다가 콜센터 노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의 노동을 미워하지 않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노동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화장실도 못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도 뭐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일하는 몸 중에서는 오이진 씨의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네요. 저는 몸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육체적 노동만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은 뭐 막노동이라고 하죠, 전 저희가. 육체 쓰는 네. 정말 일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가 일하는 것도 몸이 다 하는 건데 그 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팟캐스트 들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지금 PD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네. 노동 문제 다루는 코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노동하는 몸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뉴 노멀 뉴 로맨스라는 코너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나오는 코너인데 택배 노동자라든지 뭐 배달 라이더라든지 항상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점이 문제고 네. 이런 고충이 있고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말하는 몸의 제작 방식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좀 이 사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게 당신이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게 왜 사랑이 나오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택배 노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일감이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조금의 배려로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고된 노동을 좀 덜어주는 게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 타인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 타인이.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배달 라이더분 같은 경우에는 재촉하지 말아달라. 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는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인데 재촉하는 그 한마디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재촉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네. 질문이 너무 따뜻하다. 로맨스가 정말 그렇죠. 있네요. 저는 왜 어떻게 하면 제목이 사랑할 그럴까 수 있냐고. 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정혜윤 PD의 감수성이 네, 녹아있는. 감수성이 녹아있는. 정말 알고 싶긴 했거든요. 저도 조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뭘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열심히 또 들어야겠네요. 김종대의 뉴스업 많이 뉴스업, 사랑해주세요. 틈새 홍보.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텀블러를 우리가 카페 가서 이렇게 내밀잖아요. 근데 과연 알바생들은 이 텀블러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번 씻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번거로울지도 모르고. 번거로울 수도 네. 있겠다. 사랑하는 방법이 어쩌면은 텀블러를 깨끗이 씻어서 간다거나 내용물을 비워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하다. 카페에서 일하는 몸도 궁금해지네요. 한번 출연 섭외를 진행해 보시는 걸로. 이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운동. 대화하는 네. 거,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것도 몸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몸을 써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운동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포옹, 아까 말씀하신 복수와 같은 뭔가 스킨십, 따뜻한 너무 스스로 좋아하나 봐. 스스로 얼굴 빨개지셨어. 자신의 몸을 감싸고 계신 셀프 포옹을 이렇게 셀프 해서. 포옹으로. 네. 가장 마음이 놓이는 일입니다. 음. 그 누구에게나 안겨도. 포옹, 나도 셀프 포옹.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아까 이제 책디가 얘기했지만 그 말을 하는 것도 되게 물리적인 작용이거든요. 제가 학부 때 언어장애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언어장애를 배우는데 실제로 이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언어장애가 오거든요. 왜냐면 혀랑 성대와 어떤 치아를 잘 조율해서 정확하게 의도된 소리를 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운동이 안 돼도 원하는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이런 수다를 편하게 떨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몸이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네. 이 목소리와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또 듣는 귀가 있고 이런 작용들 생각하면 아 이게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면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요. 몸을 써서 가장 즐거운 일이나 몸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기억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도 답글 달도록 하겠고요. 네. 2월 7일까지입니다.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책플릭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5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네이버 페이 10,000포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